예, 지금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님과 박태주 상임위원님을 비롯해서 국민연금개혁특위와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를 맡고 계신 장정 위원장님, 그리고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님, 그리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으로 계신 강성태 의원께서 참석하셨고,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해당 위원회 관련 질의가 나올 경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성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 자료가 배포됐습니까? 잠시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한 밑에 자료를 좀 배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형은 이걸 좀 참조를 해주시고, 우선 오늘 카메라까지도 많이 오셔서 금년 전체적으로 금년 초반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여러 가지 경제사회노동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많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상적으로 이 경제사회노동위의 업무를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상임위원님 관심 많으시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장기현 위원장은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지만 핵심적으로 이 위원과 자기도 맡아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 박수근 위원장님은 노사관계 제도 개선 잘 모르겠지만 핵심적으로 아이로 관련된 노사관계 제도를 맡아서 모든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 강순태 공위원장님께서는 이철수 위원장과 함께 노동시간제도 개선 아시겠거든요. 한국에 비롯한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된 일을 같이 하고 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국민위원회에 대한 하시는 사항들을 오늘 보고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시고 하실 때는 적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과 성과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냥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금년을 거치며 보면 문재인 정부가 비리기 문제,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체류임금 인상 문제에 있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주관에 강력한 노동력, 친노동력 식을 바라니까 이런 말들이 계시고 또 한편 거기에 이제 산업공인 지방 산업공인을 준다든지 노동시간 관련해서 지금 상거리가 늘고 있다든지 비정규직 지휘자 문제가 내용과 속도를 갖고 있지 못한 이런 점에 대해서 문재인적인 노동계열이 노동 존중사를 준비했지만 이게 부채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착종돼서 이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의 기본계획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정으로 보면 어려운 과제이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노동계 경영계를 여러 차례 만나셔서 사회적 대화 보고를 하셔서 과정에서 노사들 대표가 이거 직접 제안하셔가지고 작년에 1월 초에 민주노총에 포함된 한국노동민주노총 경총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가 다 포함된 노사들 대표자회의가 1월 30일 날 통했습니다. 이때는 어쨌든 그 사회적 대화를 잘 해보자 하는 그 의지가 확인되어서 1월 1일 가기 전에 하자 해가지고 1월 30일 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 논의를 통해서 5월 달에 전체 합의를 해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법이 대표해서 통과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최저임금 산입법과 같이 통과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의혹이 됐다가 11월 22일 청와대에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바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법에 근거한 첫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상 이 회의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못한 것만 속에서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참여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책임있게 논의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보면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고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고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정부가 주도해왔던 지금까지의 사회적 대화체를 명백히 노사가 중심이 되고 노사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의제를 생산한다든지 최저임금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구성 이런 것에 있어서 노사들이 같이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그 양노총 그리고 경총상공회의소 중심으로 되어 어떤 목소리를 연결해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중소, 중견기업 등도 같이 참여해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했고 위원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 중견기업이 아직까지 조직된 정도가 상당히 정비도 해야 되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객청계의 논의를 두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 어젠다도 고용노동정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복지, 산업정책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에서 현재 5개 의제별위원회, 사회안전망위원회, 그리고 노사관계제도 방향 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은 미래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라고 하는 5개 의제별위원회 있고 연금 관련된 노소득 보장을 위한 특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법정 관련해서 원래는 공공부문과 보건노조 같이 하기로 했는데 민주노총 결합하지 못함으로 해서 앞으로 과제를 남기고 현재는 금융통운 두개 법정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할 때 병원 쪽에서 그나마 노사정이 같이 모여서 보건산업의 무게를 같이 고민할 수 있게 이런 논의 틀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대단히 논의 계신가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안전망 면에서는 8월달에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과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를 초보적이나마 해냈고 대통령께서 그래서 의미를 강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 10월 달에 ILO 기본 휴학 기준을 위한 공익기원 합의안을 발표했고, 또 그리고 연동된 경징계 요구 등을 감안한 최종 합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지만 또 많은 과제를 확인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의제를 단순히 노동 편향적이고 노동 편들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져야 되는 사회적 합의 정신,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사회 안전망 등을 논의를 진행했을 때 이것이 노동 편향적인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야 될 의제라고 하는 점을 더 분명히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집중해야 되겠다. 저희는 역시 그동안 부족했다. 라는 점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 갈등이 뿌린 양극화 진행 문제가 좀 더 진작부터 이야기되어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함께 자라는 사이에 이름을 만들게 논의도 충분하게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계층비율위원회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 중민기업 참여를 했지만 더 나아가서 산업과 지역 등 사회 각 계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회 대화도 확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구체 성과를 도출하고 더 나아가서 방향을 분명히 하는 그런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저희 위원회가 논의도 어제도 많이 넓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텐데 정부 국회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의 더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도 강구해야 되겠다. 금년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는 일단 이게 뭐 위기 국면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경제가 그동안 그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 성장기에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버렸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관행적인 대처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고려한 고용 상황을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좀 더 명확한 노사 간의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는 선에서 논의가 효율적이고 종합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 그 고용 문제가 책임론 때문이냐 아니면 경제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들 속에서 충분한 노사 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는 사회 각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가치적 판단이 다양해지고 또 양극화도 심해지는 이런 속에서는 요구와 또 문제제기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속에서 각자가 자기 목소리만 옳다고 내고 그래서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것이고 못되면 상대방 탓, 정부 탓하는 이런 분위기로서는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거리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노사를 중심으로 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충분히 만들어내고 여기한 바탕으로 격차 해소 그리고 취약계층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데 요약을 좀 해보면 어쨌든 지금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노사간의 사회적으로 의견들이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동편향적 정책이 아니냐 하는 이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제 격차에서 또 좋은 일자리 창출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아직까지 부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혹은 부족한 노동기본권 문제 그리고 청결을 통한 혁신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존중사회 기본적 대대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격차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가칭 양극화 해소위원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한 충분한 의견 일치는 안 되어져 있지만 이것도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대화는 보다 구체적이어야 되고 치밀해야 된다고 보면 산업에 맞는 그리고 지역에 맞는 그리고 계층에 맞는 맞춤형 사회대화 체제를 중점적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해양과 금융에 뭉쳐있는 업종들도 보건의료, 공공기관, 그리고 버스 운수 등등 아마 민주노총 참여하면 10개가 넘는 그런 업종을 요구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들보다 알아가면서 좋은 논의가 되도록 하겠고, 지역 차원의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지역 차원의 사회대화, 특히 지역 차원에서 산업과 일자리를 연동하는 일자리 연대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사회대화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LO9 일용 문제라든지 노동시간제도 문제라든지 소득보장 이런 것들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관련된 위원회들도 말씀을 해드리고 저희들이 쭉 해오면서 좀 부족한 점 하나가 이 비정규 노동자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노동 인권 교육이 부족한데 노동 인권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보는 거고 우선 의견을 모아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협조를 해주셔서 18년도에 35명이었던 인원이 39명으로 늘었고 42억 원이었던 예산이 50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회의실로 좀 더 확충하고 우리 같은 전문위원들도 도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에는 작년에 겪어봤지만 체제적 논란을 겪으면서 익히 확인한 바지만 노사 그리고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시 바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구조적 상황을 종합해서 노사가 그리고 노사진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뭔가 합의를 해내는 것을 절실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협의기구이고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합의로 나가지만 국민의 각별히 노사 간의 충분한 참여를 통해서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그 합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언론에 밝혔지만 제가 제 건강관리 수술 이후로 몸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그나마 같이 합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걸 드리고 이건 마음대로 모아서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입했지만 제가 이 마치고 토론에 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분은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습관처럼 두 가지 질문이 한국 경제 혁신에 하나는 엊그제 저 부총리가 다녀가셨었는데 그전에는 위원장님께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ILO 기본 협약하고 탄력 근로제 논의하는 사안을 맡아 빅딜 얘기를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간에서는 어떻게 읽히냐면 이게 개별위원회에서 합의가 된다라고 전망을 하신다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합의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두 개의 거래
나중에 의한 거래 가능성을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고, 이제 운영위원회나 전체회의로 넘어가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인데, 그 전 단계에서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하고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전에 개별위원회 차원에서 말하자면 비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종합적 검토 차원에서 각 개별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검토를 해볼 계획이나 가능성도 있는지를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료에 주신 양극화해소위원회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목적이기도 하고 그 밖에서 산업업종별 의제별 위원회를 다 아우르는 위원회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그걸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누가 참가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 안 됐다고 하시지만 대략적인 로드맵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 박태주입니다. 우선은 한경의 백성현 기자가 여쭤본 것은 이른바 빅딜, 아일로 기본협약과 탄력 건조 사이에 빅딜이 가능한가,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사노위가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현재 상태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노사관계 제도 관행위원회나 노동자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빅딜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가능한 다 같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 두 개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서로 다르고, 또 노와 사의 어떤 시각에도 온도차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고, 저희들이 어떤 양 위원회를 결합해서 이 빅딜의 가능성을 논해본 바는 없습니다. 더욱이 노사가 이 두 개의 교환을 평가 교환이다 라고 바라보는지도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빅딜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도 향후 진행 과정 속에서 방금 백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향후 운영위원회 또 본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는 타진을 하겠습니다만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 희망사항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다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현재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양극화해소위원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의 어제 선정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노사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설치된다는 사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양극화 해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과제가 이 전체적으로 어떤 소득 주도 성장 또는 노동 존중 사회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를 어떻게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문제, 또 아니면 혁신의 문제가 동시에 걸리는 문제고,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현 네,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우리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에서는 엊그제 보도를 보고 위원들이 가끔 여쭤보고 하는데, 저는 우리 경사노위로부터 지시받은 적이나 전달받은 사항은 전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것만 열심히 해서 운영위는 넘기면은 운영위에서나 국회에서나 그거는 저는 알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제도 관행위원회에서는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바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윗분들이 어떻게 그래 하는 것은 저는 알 바가 아니라서 하청업체로서 맡은 바만 충실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철수 교수님께서 그 선약 외부 일정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좀, 그래서 제가 대신 참여한 점을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에서 그냥 빗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개별위원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 공식적으로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어떤 논의를 하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철수 위원장께서 누누이 말씀을 기자들께도 드린 바와 같이 노사 합의에 관한 강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노사가 지금까지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철수 위원장도 노사 합의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회는 뭐 외부에서 막 다른 역량이 없다면 우리는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 합의라고 하는 선물을 갖다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희망스러운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셔서 제가 정리하면 어쨌든 이 문제는 개별적 사안이지 이걸 가지고 서로 뭐 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개별 사안으로서 노사 간에 그런 노사들 간에 지금 현재 합의를 목표로 진지한 그 모색과 논의를 하고 있다. 합의를 목표로 이런 정도는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딜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까 상임위원 정리하셨지만 이게 둘 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이로 관련해서는 아이로 109년 이전에 아이로 비준을 하고 가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고쳐서 이제 비준을 해야 되는 그런 시한 타임 테이블이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살려권로 문제는 기왕에 작년 연말에 하기로 했던 것들을 2월 임시국회로 이렇게 현재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제가 마침 2월 임시국회에 같이 올라가게 돼 있는 타임테이블이다. 그러니 또 이 논의를 하는 그 주체가 공익위원 다루기위원회가 다르지만 노사 주체가 같기 때문에 또 그 참여하는 노사 주체는 이걸 또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각 개별 사안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고, 이것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책임 있게 잘 처리되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개별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조선. 네, 조선일보 이기훈입니다. 오늘 나눠주신 운영계획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민감한 현안일수록 충분한 논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과정 관련해 가지고 1월 초에 초안이 발표되고 1월 말까지 논의를 마치겠다라는 그런 타임테이블이 굉장히 촉박하다, 충분한 논의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사노위 차원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위원장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부 측에 의견을 전달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최저임금 결정기구와 관련해서 일단 제가 들으신 이야기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의제가 아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 이야기 꺼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그 사안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첩경이다 하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장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사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입장을 수차례 걸쳐서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특별히 노동부의 그 입장을 전달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이와 관련해서 아마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초회가 열리고 거기서 이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 중에 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 한국일보 이성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제별위원회 3개가 쟁점들이 좀 얼마나 좁혀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에서 대대를 열어서 28일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은 논의가 한참 많이 진행이 되고 합의의 문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들어와서 민주노총 생각하고 다르면은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그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실지 혹시 민주노총이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 합의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가져가실지 그 2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노사관계 제도 강행 개선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보면은 경영계나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노동계획에 한 4개 정도 의제를 압축해 달라고 했고 경영계도 동일하게 해서 지금 아마 전문가들하고 노동계나 경영계 위원들이 자기의 입장이나 학술적 입장이나 자기 단체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는 그 밝힌 입장을 조금씩 조율해가는 그런 단계가 의제고요. 그다음 민주노총이 가는 부분은 제가 사실은 여기 위원장님의 상임위원 들은 바는 없지만은 민주노총이 28일 날 결정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의제비위원회 생각도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때까지는 아마 아직 종료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않을 것 같고 둘째 노동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큰 틀에서 아까 4개 노동계가 요구하는 4개 의제 같으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의제는 거의 유사하고 기간은 1월 28일까지 종료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행히 의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나 또 자기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은 쟁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사 양쪽의 주장이나 현재의 사용자측 같은 경우는 현행 제도로 인한 고충, 그 다음에 이제 노동계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갖다가 확대하거나 조금 바꾸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주장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많이 제기되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강론에서 또는 쟁점에서 노사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소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장께서 여러 번 밝힌 생각인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편은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지키지만 또 다른 한편 노동시간 수요에 대한 산업이나 업종 그리고 기업별 개별적 요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건 사실은 많은 선진국에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같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그다음에 어떤 요건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씩 의견이 다르고 우리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단축 근로시간제에 대한 경영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또 한편 노동계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두 가지, 특히 건강권 확보라든지 또 임금 보전에 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노사 합의도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연금개혁특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안이 4개로 나와 있고요. 지금 경산노위의 연금개혁특위에서도 애초에 논의 범위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그 밖에 퇴직연금까지 폭넓은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논의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4개 나와 있는 정부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리 이 특위의 참여 주체 중에 한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그쪽에서 제안한 범위를 넘어서서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그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컨비네이션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변화시킨 방식일 수도 있고 그렇게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1차적인 첫 번째 단계의 논의 의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1차적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상합지대 해소랄지 국민 신뢰 제고 방안이랄지 다양한 남은 의제들을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예, 어떤 민주노총이 1월 28일 대회를 통해서 참가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의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참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민주노총 참가했을 경우에 당장 문제되는 것은 노동시간 ILO 기본협약과 관련한 논의들 그리고 탄력 근로자와 관련한 논의들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위원회에서도 가능한 민주노총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또 반영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위원회 참석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위원회 논의가 끝난 것은 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이른바 양노총의 사무총장 그리고 경제단체의 상근부의장 그리고 노동부와 기재부 차관이 모이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거고 운영위원회 다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또 개최될 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참가할 경우에 민주노총의 의견을 결정할 기회는 최대한 보장할 거고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저희 네, 한결의 이지혜입니다. 일단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에 의제가 갑자기 좀 들어온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노동시간 단축은 오래전부터 공약을 해왔고 국회에서 몇 개 정도 이미 끝난 사안인데 갑자기 의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ILO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기본권 영역인데 이게 왜 노사 합의 혹은 협의의 대상이냐 이런 의문들이 노동계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노위가 다룰 수 있는 의제가 과연 어디까지냐, 그 원칙 같은 것이 있느냐, 무제한이냐,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법에 노동과 관련된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경제, 사회, 복지 정책을 폭넓게 다루도록 그렇게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의 의제 선정은 기본적으로 그 노사 주유수의 원칙에 따라서 노와 사가 동의하는, 다시 말해 사제 주체들이 동의하면은 의제로 성립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탄력 근로제의 문제, 그리고 ILO 기본집회와 관련한 논의는 노사의 동의를 얻어서 의제불위원회 꾸렸고 또 그분들이 참가한 가운데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동아. 안 나오는데. 그냥 저기 동아일보 유성열 기자고요. 이런 질문 드려서 또 죄송한데, 그 만약에 뭐 두 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연금개혁특위 좀 포함해서 양 세 분께서 노사가 이제 합의를 못하는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다 언론들이 쓰는 얘기긴 한데, 뭐 저번처럼 뭐 공익위원들 안만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번에 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합의를 한 부분은 국회에 넘기고 합의를 못한 부분은 뭐 남긴다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새 위원님께서 좀 다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뭐 지금 동아일보 기자님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경영계나 노동계 사람들이, 위원들도 계속 물어봅니다. 저한테 전에 했던 거하고 이것도 이번에 하는 거하고 합치냐 분리하냐 그러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노사 합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원체 이게 거의 넓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전에 단결에 관련된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단결에 관한 부분은 1단계로 끝났고, 저희 의제별위원회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단체 교섭이나 쟁의에 관련된 것은 노사 합의가 되면 다행이고,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안을 도출해서 하고, 다만 저희 의제위원회에서 합쳐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이쪽에서 그걸 뭐 조정하려지, 그거는 제 소관사항이 아닌데, 저희 하여튼 의제별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관행 위해서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단계권에 관련된 부분은 그거 끝났고, 이번에 단체 교섭이나 쟁의에 관련된 별도로 노사 합의를 추진하고, 합의가 안 되기는 공익위원안을 운영위원회에 올릴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철수 위원장님하고 의논한 범위를 벗어난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속마음을 이야기하자면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사실 합의를 전제로 해서 진행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이게 입법사항이어서 결과가 뻔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노사의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좁히도록 노력을 하고 좋은 안들을 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성과이지만 유일한 성과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 전체 과정을 참고할 것이고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금 관련해서는 국민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많다는 것을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좁힌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그 연금특위의 구성을 노사정뿐만 아니라 청년단체나 현세대 노인, 여성, 그다음에 그동안 오랫동안 연금 관련한 운동을 해왔던 시민단체까지 포함시켜서 상당히 폭넓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의에 도달한다면 저는 의미 있는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익위원안이라도 낼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많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 점에 대해서 미리 그 구성원들 간에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구도상 공익위원안을 내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지금 상당히 이미 다른 상태로 여러 가지 다른 버전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반복해서 또 한 번 제출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기를 운영하면서 물론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면 또 협의가 갖는 중요성이 강조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는 합의기구보다는 협의기구로서의 정체성,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현재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위원회 논의를 마무리 지을지는 위원회에 달려있는 부분들입니다. 합의가 되면 최선이겠습니다만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고위원안이 나오는 방안도 있고 다수한 소수안이 나오는 방안도 있고 또 쟁점별로 합의 또는 이견, 쟁점별로 정리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그 다음 차원의 운영위원회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위원회라는 또 다른 상층의 논의기구도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가면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최영 기자입니다. 우선 이제 강성태 교수님께 간단한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문성인 위원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은 이제 그동안 좀 속도가 빨리 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4차 회의는 아직 올라오진 않고 공람 중인 걸로 아는데 계속 노사 간에 사례 발표하고 서로 외국 사례 연구하고 이러고 있고 또 밖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월 입법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좀 서로 바라보는 속도 차에 대해서 좀 과연 2월 입법 전에 충분한 논의가 가능할지 간단하게만 계속 나온 얘기긴 한데 좀 그 안에서 어떻게 속도가 붙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문상현 위원장님은 이제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이제 10일 남았는데 또 작년처럼 이제 무산되거나 아니면 또 민주노총이 이제 사회적 대화기구에 들어오지 못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민주노총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좀 들어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님 직접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개 1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이다라고 하는 게 확정된 게 이제 작년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 건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에서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논의는 입법 이전에 5년이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 노동시간 단축과 그다음에 그걸 단축할 때 생기는 기업의 노동시간 수요에 관한 문제들은 꽤나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새로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건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사항들이고 노사가 새롭게 제기하는 쟁점보다는 어떻게 의견을 모아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 안을 내는가 하는 숙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논의는 상당히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래서 노사가 외견상 상당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서도 근접할 수 있는 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사의 입장을 듣고는 있지만 그러면서 핵심적인 주장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딱 합의할 수 있는 문구로 나오지 않았지 문구에 담길 기본적인 취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노사가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것을 집약을 해서 모으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 관리는 꽤나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매주 목요일 날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이제는
아마 다음 주나 이럴 때는 이제 운영위원회에 해당하는 간사단 모임이나 이런 것에서 어떻게 속도를 붙이고 마지막 합의안을 도출할 것인가, 또는 그러니까 합의안 자체는 전원회의에서 당연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보다 밖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촉조하신 것 같아요. 네. 수고를 제가 뭐 간단히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제 아이로 문제와 탄건과 관련된 위원회가 노사 합의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노사간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의제위원회가 주어진 것, 표현은 이제 뭐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 노동 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이지만 포괄적 논의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점 논의해야 될 과제는 아이로 관련이고 또 탄건제다. 하면 이미 이제 서로 노사간에 합의를 하고 적어도 노총 경총 간에는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합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논의 자체 부정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어 온 과정 속에서 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익위원들 그리고 참여하시는 노경청 주체들도 조금 이견은 있지만 가능하면 합의를 해보자 라는 이제 암묵적 그 전망 속에서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둘 다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 정부 다 이게 2월 임시국회라고 하는 타임테이블이 주어져 있는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점들은 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공유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두 분 위원장님께서는 조심돼서 이야기 못 하시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탄건제와 관련해서 경영계는 당연히 지금 1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동계는 좋다 이야기는 하는데 대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하되 그에 따른 건강권 문제라든지 또 임금 보전 문제가 책임있게 논의돼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노동계에서 제출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또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아이로 관련해서는 아까 했듯이 단결권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합의가 됐는데 대신 그때 이제 경영계가 좋다 그거는 묵시적 동의를 하지만 아니면 인정하지만 대신 그 관련된 단지 행동권이라든지 교섭권 관련된 할 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단위 유효기간을 좀 늘려야 된다든지 쟁의행위와 관련된 공장 증거 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논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일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서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논의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래서 이제 주고받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해주고 그게 딜로는 연결될 수 있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각 위원회별로는 충분히 서로를 염두에 두고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에 관해서는 아까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들 그동안 써왔던 완전체로서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위해서도 민주노총 참여는 필요한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격차 해소 문제라든지 또 연동된 산업 구조 개편 이런 것들을 책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주체 민주노총이 당연히 참여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이런 것들이 매너있게 진행된다는 건 분명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다 하더라도 민주노총의 참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가 민주노총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못하면 이것도 발전이라는 거죠.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아마 지난번에는 민주노총 참여를 둘러싸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격렬한 당상 점거 및 격렬한 물리적 충돌로 끝난 게 민주노총 내부에서의 사회적 대화 관련된 마지막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고 나서는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저는 아마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치열한 논쟁,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부딪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사직대화에 대한 참여 반대가 각자 누가 옳고 틀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근거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할 것이고 그 토론 과정에서 대의원들이 책임 있는 판단을 하실 것으로 충분히 믿는다. 이렇게 보여져서 현재로서는 현재 집행부가 책임 있게 참여한다고 하고 계신 만큼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은 존중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물리적 충돌로 끝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내부 논의가 2005년도가 이번에는 서로 말하자면 조직 내에서 토론 문화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그만큼 발전은 충분히 있을 것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진행되면 우리들이 뭐라고 지금 내부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지만 지금 집행부의 책임 있는 태도는 우리가 존중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해보세요. 두 분 다 질문하시니까 네, 그러면 한경 먼저 하시고 또 이재 기자 또 다음에 하시죠. 두 번째 발표로 죄송합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강창태 교수님께 수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에서 이제 모두의 바람대로 28일날 들어오기로 결정이 된다라면 금영환 위원장께서 신년사에서 또 밝혀줄 건 누차 얘기하실 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든 탄력근로제 확대는 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박홍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11월 20일에 발표했던 1단계 합의안과 별개로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이제 사업당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건 1단계와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위에 넘기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좀 전에 문성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1월에 그렇게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거는 이후에 경총에서 요구하는 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묵인 또는 묵시적 동의한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별개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물음표가 좀 붙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물으면 답을 잘할 것처럼 보이는 거군요. 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28일 날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는 것은 그 우리 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원회의에서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의 형식적인 임기는 2월로 되어 있다. 그건 국회 일정을 감안한 거다. 그러나 실질적 논의는 1월 말까지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철수 위원장께서 이미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큰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정대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여기서 큰 변화라는 건 뭐냐면 노사가 합의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합의에 더 유리하겠다고 생각해서 전원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를 기초로 하는 조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는 바에는 기본적으로 국민께 한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의 정확한 뜻도 제가 잘 모르거니와 거기에 언급하는 것이 공익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그만. 예, 그게 뭐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 그 노사관계 제도 간행 개선위원회는 뭐 잘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국제 노동 기준에 맞는 제도를 좀 확립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하고, 두 번째 국제 노동 기준에서 볼 때 간행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 전자는 아이로 협약 기준이 되겠죠. 주로 그게 관련된 거는 단결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건 사실은 노동계는 불기창에 주장해 왔고, 경영계는 그거 없어도 잘 살아왔는데 뭘 그거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그래서 아이로 협약 기준을 위해서는 제도를 고쳐야 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 있고,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영계는 물타기 하는 거죠. 뭐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련돼서 노동계가 조금 과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고쳐달라 그러는데,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면 퍼즐이 많아서 못 고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로 협약 기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좀 경영계가 조금 도와주면은, 두 번째,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제도에서 운영이나 간행에 잘못된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위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참작해서 고치겠다. 그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아이로 협약 비준을 위해서 단결권에 관련된 부분을 공유위원들 합의안을 냈는데, 나중에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련 갖춰서 묵서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죽도 밥도 아닌 거죠. 그래서 앞에 것은 이미 끝난 거고, 제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련돼서 노동계가 경영계가 주장하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해가지고 노사 합의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공의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거는 저희들 의제위원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관사항이고, 운영위원회에 올라가거나 국회에 가서 어떻게 같이 할런지 다르게 할런지는 제가 알 사항이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오해 없으길 바랍니다. 네, 한결의 이지입니다. 박수근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ILO 핵심 협약 관련된 것은 사실 단결권이고, 그 뒤에 쟁의행위나 단체 교섭 관련해서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사실 ILO 핵심 협약 자체에 어긋나는 것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석태 교수님께서 그 노동시간위원회 안에서의 어떤 대원칙이랄지 공감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그 노사관 지금 이 위원회에서의 어떤 논의의 대원칙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에 중요한 의제는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의제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가지 기준을, 첫째, 경영계가 요구하던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 언론이나 사업장, 직장 증거 이런 게 사실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건 맞지만 국제노동기준에 반해서는 안 되겠죠. 그게 약간씩 좀 다릅니다. 두 번째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언론가 경영계가 주장하지만 그걸 포괄적으로 인정했다가 33조의 단체 행동권이나 쟁의권을 침해할 정도라 그러면 헌법 37조 2항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2개 위반돼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과연 필요한 건지, 또는 우리 현실에서 필요한 건지, 그 3가지 기준에서 경영계나 노동계가 주장하는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거기 3가지 부합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노동계나 경영계가 합의 안 되더라도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그게 제 3가지 기준입니다. 예. 네. 다른 질문 있으시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생각드는 거, 원래 준비하던 이야기인데, 우리 3인님께서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협의기구다. 많은 이제 기자분들, 국민들께서 그러면 지금 이해를 좁혀서 탐건제 문제는 ILO 기준을 위한 그 법률 문제, 협의만 하다가 말 거 아니냐.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당장 떠오르는 문제, 아까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의의 가장 잘한 협의는 뭡니까? 합의하는 거죠. 응? 가장 잘한 협의는 합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협의라고 하지만 합의를 지향하는 것 중에 하다. 그러나 합의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억지로 합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오늘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럼 우리가 합의 안 하고 협의를 다음에 또 할 수 있고 하지만 어떤 사안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사회적 대화를 뛰어넘는 타임 테이블이 있는 의제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하고 싶지만 어떤 의제들은 이걸 기다려주지 않는다. 또 그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놓고 보면 그래서 가깝다니까 너는 너대로 사는 사대로 그리고 공기위원 공기위원대로 그런 조건을 놓고 책임있게 임해서 가능한 합의를 하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고 또 안 되면 안 된 대로 의지를 좁혀서 넘기는 것이고 합의한 그 논의한 만큼 아니면 그 좁힌 조건 속에서는 그래도 이제 공익을 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제기되는 것도 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는 왜 공익적으로 얘기하다가 노사가 합의하는 우리는 끝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같이 하는 논의 속에서도 공익위원들의 의견은 협의기구로서 책임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절차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그런 거죠. 아마 이 탄건제나 아이로 관련된 그 법률 문제에 대해서 노사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지금 이제 두 분께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고 두 분이. 그렇다 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데는 논의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노사가 제기하는 문제가 대표진 좀 쟁점이 좁혀진 그리고 그 공기인들 의견들이 종합되어서 국회나 정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게 포괄된 것이 협의기구로서의 제4의 성격이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기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없을 줄 믿고 전념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